네, 놓치기 아까운 공채 정보도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공채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더 놓치기 아까운 인적성 검사, 현대그룹차의 HMAC과 또 SSAT 잘 보는 방법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HMA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AC은요, 7개 계열사, 현대차그룹의 7개 계열사가 11일 전국 각지에서 시행을 하는 시험인데요. 현대차그룹은 2007년부터 현대기아차에서 이 시험을 실시했고요. 2013년부터는 전 계열사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HMAC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터그룹 애프티튜드 테스트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인적성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시는 4월 11일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장소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가락중학교와 신천중학교, 잠실고등학교에서 예정되어 있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 전자공고, 그리고 전주에서는 전일중학교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동국대에서 시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입실 시간을 알아봅니다. 이 HMAC, 그러니까 현대차그룹의 HMAC의 입실 시간은 다른 기업들의 시간보다 조금 많이 이릅니다. 7시 40분까지 꼭 입실을 하셔야 되겠고요. 전체 시험 시간 240분이라고 나와 있죠. 4시간 동안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수험생을 위한 물과 떡이 제공이 되고요. 또 시험 종료 후에는 도시락까지 제공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적성검사, 인성검사, 그리고 에세이까지, 역사 에세이 시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적성검사 140분 주어지고요. 인성검사는 60분, 역사 에세이는 40분이 주어집니다. 네, 적성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5개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110개 문항 출제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140분 동안 110개 문항을 푸셔야 되는데요. 언어 이해와 논리 판단, 정보 자료 해석과 추론 능력, 그리고 공간 지각, 그 도식, 이 둘 중에서 하나가 출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에 대한 합격 팁을 좀 전해드리자면요. 시간 부족으로 풀지 못한 문항은요, 임의로 응답한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에만 표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풀지 못한 문제는 그냥 두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인성검사로 넘어가 볼 텐데요. 112개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60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합격 팁을 드리자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신뢰도가 낮아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적성과 인성에 맞는 답을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응답하시는 게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역사 에세이 살펴봅니다. 이 현대차에서는요, 이공계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통찰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역사 에세이 퀘스천을 넣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3개 주제 중에 2개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각각 700자 분량 이내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는 다른 계열사와 별도로 역사 에세이를 출제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나머지 계열사에서는 이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 예시 알아봅니다. 2014년 하반기, 그러니까 바로 전 시험이었죠. 몽골과 로마 등 두 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와 현대차가 세계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두 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좀 더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역사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하반기 또 다른 문제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신사임당이 살아생전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사후에 아득 율곡 2등 사림이 정권을 잡고 신사임당을 존숭하면서 부각이 됐다. 하지만 내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역사상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을 쓰시오라는 내용인데요. 역시나 역사관, 이 역사에 대한 통찰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2014년 상반기 1년 전 시험에서는요, 세종대왕이 과거 시험에 출제했던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구별법이라는 문제를 21세기에 자신이 받는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도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요, HMAC과 삼성그룹의 SSAT 어떻게 다른지 좀 차이점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인문과 이공계별로 문제 구분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술형 역사 에세이, 앞서 말씀드린 역사 에세이가 출제가 되고요. 또 SSAT보다는 문항당 시간이 깁니다. 하지만 바꿔 말한다면 난이도가 좀 더 높다라는 뜻이겠죠. 네, 다음 내용 살펴보면요. 단순 암기보다는 추리력과 종합 이해력이 필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또 다른 기업과 달리 상식과 수리, 추리 영역이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H침의 잘 보는 팁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암기 대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전체 시험 시간이 240분, 4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력 안배가 중요합니다.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페이스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H맨 현대자동차그룹의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삼성그룹의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삼성은 이번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험 출제 방식이 바뀌어지면서 SSAT, 누구나 볼 수 있는 SSAT는 올해 상반기가 마지막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시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이 상반기 문제, 어려운 에세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생각보다는 좀 더 적은 수가 응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의 SSAT 어떤 뜻인지 살펴보면요.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 그러니까 삼성의 인적성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3.0 이상과 또 영어 회화시험 점수만 있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일정 알아보죠. 4월 10일 일요일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다음 날이죠. 일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장소는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국내 5개 권역에서 치러지겠고요. 해외 고사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뉴요크와 LA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 등 해외 3개 지역에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입실 시간을 살펴보죠. 이 현대차그룹보다는 조금 늦은 8시 30분까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참고하실 점이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8시 반이 넘으면 학교 전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실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시간 지키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또 전체 시험 시간은 24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40분이 아닌 2시간 정도, 2시간 20분 정도, 140분입니다. 매 영역이 끝나기 전 3분의 종료 예고가 신호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서 시간 분배 잘 하셔야 되겠죠. 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5개 영역, 150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이를 140분 안에 푸셔야 되겠는데요. 이 5개 영역은 언어와 수리, 추리, 상식, 시각적 사고입니다. 오지선다로 출제되기 때문에 다지선다보다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25분이 주어집니다. 짧은 단락의 기사문 정도의 글이 되겠고요. 문맥 연결되는 빈칸 채워넣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문장 배열의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또 긴 복합 지문의 문제 등으로도 출제된다고 하니까 유형들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리 영역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30분이 주어집니다. 수리 계산과 자료 해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3에서 고1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와 간단한 함수 계산법 이용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시간이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응시자들이 어려워한다고 하니까요. 우선 쉬운 문제를 풀어놓고 모르는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살펴봅니다. 상식 분야는요, 25분이 주어집니다. 문항 50개가 출제되고요. 이를 25분 만에 풀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개 문제당 30초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식에는 역사와 세계사 문제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체 약 30% 이상이 역사와 세계사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요. 역사 공부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논리의 영역입니다. 30분 주어집니다. 논리적 사고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명제의 역과 이 대우를 확실하게 알았다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니까 이 점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시각적 사고 마지막 분야인데요. 30분이 주어집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분야인데요. 상상력이 다소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간 지각 능력을 테스트하는 영역인데요. 지원자들의 점수 격차가 가장 큰 영역이라고 하니까 이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은요, 지난해 하반기 SSAT 문제 예시인데요. 개화기에 조선을 침략한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고요. 또 갑신정변 급진개화파 김옥균과 온건개화파 김홍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요. 갤럭시 노트 4와 갤럭시 노트 엣지, LTE 등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술 관련한 문항도 출제가 됐는데요. 이 삼성그룹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 살펴봅니다. 선배들이 말하는 생생한 SSAT 합격 팁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추리와 수리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 영역은요, 가장 집중해야 될 영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상식은 모든 응시자가 잘못 보고 언어는 대체적으로 잘 본다라는 정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고요. 또 남은 수리 분야에서 누가 더 빠르게 풀고 실수를 적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빨리만을 고집하는 것은 안 되고요. 실수를 최소화해서 아는 문제를 다 맞추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또 문제를 시간 내에 다 푸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것이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HMAC 그리고 삼성그룹의 SSAT한 소식, 인적성 검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현대차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그리고 삼성그룹은 모르는 것은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서 이 두 시험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공채 전해드렸습니다.